영상 속으로 표시되는 시골집을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에 주택은 일부 수리가 진행된 상태였고 마을 속에서도 지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위치하고 있어 채광량도 좋고 전망도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만원대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취득 가능하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워지는 경기와 빈집벌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렴한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렴한 가격대의 시골집이나 빈집을 찾으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전원주택이나 저렴한 시골집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물건마다 개별성이 존재하고 전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만 신경 쓰다 쉽게 보지 못하는 권리상 하자와 물건의 단점이 가려질 수도 있으니 꾸준한 공부를 통해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오늘 영상 속에서 소개해드리는 조사 방법처럼 물건을 분석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위치한 마을은 크지 않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촌락지대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 내부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시는 환경에선 그리 불편하지 않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속 댓글창에 새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내부로 이어진 도로입니다. 도로 포장의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에 차량이 진입하는 공간으로 주차 공간 또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길을 통해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로폭은 3m에서 4m를 유지하고 있기에 차량을 통해 일정 부분까지는 아주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까지 오시면 삼거리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 쭉 들어가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실제 현황을 확인하듯 현재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배수로도 확실히 작업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 보이는 전봇대보다 조금 더 앞에서 대지 경계가 시작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오늘의 집은 어때 보이시나요? 1000만원대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넓은 대지와 부분적으로 수리된 주택을 포함해 무엇 하나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를 취득 가능합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57.2제곱미터, 17.3평입니다. 우선적으로 주택 면적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려보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39.01제곱미터, 11.8평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측정했을 때는 53.2제곱미터, 16평의 면적으로 이뤄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존재하던 시골집을 리모델링 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허가를 받고 증축 공사를 진행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는 내용이 없어 추후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55년 6월 30일입니다. 주택의 외벽을 살펴보면 타일과 시멘트 미장으로 이뤄져 있고 창호의 경우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샤시창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실제 현황을 살펴보니 옛날 시골집의 양쪽으로 증축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마당으론 아직 교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샤시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집 주변으로 정리가 필요한 다른 폐기물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으로 가까이 다가가 측면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면 아궁이를 사용하셨던 것으로 판단되며 측면으로 연기에 그을린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별도의 보일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확한 난방 방식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황상 아궁이를 통해 난방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살펴보면 확실히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 가능했고 뒤편으로 배수로도 작업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은 아래편에서 점차 높아지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은 확실히 좋은 편이었고 남향 배치로 이루어져 있어 채광량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이제 해당 물건의 토지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면적은 453제곱미터 137평이고 지목은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도지정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넓은 대지 면적과 활용성도 나쁘지 않은 형상이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며 조용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때 부족함을 쉽게 느끼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참고해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일부 면적이 범면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고 바로 앞으로 소재한 주택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라 어두운 밤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현장 확인은 꼭 낮 시간에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토지 경계를 따라 펜스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쉬운 점을 쉽게 느끼기 힘들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계와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주 큰 단점과 진행해야 할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이 관심 가져 취득하시게 될 모든 물건들도 제가 하는 분석처럼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면을 살펴보고 주변 환경과 실제로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1000만원대로 취득하셔야 할 확실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453제곱미터 137평이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도지정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면적 중 일부가 범면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데 서두에 설명드렸듯 이 부분에 관련해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별도 공간이 위치하고 있긴 하나 뒤편 면적이 좁아 활용성은 떨어지며 앞마당은 진입로를 제외하곤 모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텃밭으로 활용하시기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물건은 진입로에 관련한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표시되는 도로는 모두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상 도로지만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는 바로 옆으로 소재한 도로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해당 물건은 맹지나 다름없으며 도로폭이 2m로 이뤄져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아주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을분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해보니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분들과 많은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바로 옆으로 소재한 제실과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에 간혹 이용하는 제실에서 굳이 도로를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설령 도로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주유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라고 하면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듯하며 이런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추후 매도가 아주 어렵다는 더욱 큰 단점이 존재하니 해당 물건을 취득하시려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을 찾으실 땐 꼭 토지이용계획원과 지적도 그리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이고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이 제시외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주택의 면적은 39제곱미터 11.8평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주택의 면적은 53.2제곱미터 16평입니다. 실제 면적과 공부상 기재된 내용의 차이가 존재해 불법 건축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니 추후 양성화 작업에 대한 비용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95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앞으로 설치된 가축시설이고 목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면적은 4제곱미터로 1.2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건물의 면적은 57.2제곱미터, 17.3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높은 곳에 건축되어 있어 전망과 일조량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청까지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거창 IC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단점이 너무나 분명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태라 지금 진행 중인 가격대로 취득하기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 더욱 낮아진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을 맞이해 엄청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 모든 착오와 잘못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과거에 건축된 주택을 철거한 뒤 바로 다른 주택을 건축하고 등기부를 말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다면 옛날 등기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꼭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건축물 대장 그리고 실제 현황에 관련해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남이 주는 등기부를 믿지 말고 꼭 인터넷 등기소나 공기관에 방문해 직접 등기부를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창녕, 청도, 경산, 대구, 칠곡, 성주, 고령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거창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고속도로와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가까이 오면 북서측 방향으로 거창군청이 위치하고 있고 거창 IC까지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지방도와 국도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근처로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집에서 자차 기준 5분 정도면 도착 가능한 곳으로 남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 근처로 가시면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까지 이어진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깔끔하게 포장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 통행하다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을 내부로 이어진 도로 환경도 너무나 좋은 편에 기본적으로 3m 폭 이상을 유지하니 차량 진입 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략 여기쯤부턴 도로가 점차 좁아져 집 앞으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표시해드리는 곳으로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물건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입니다. 영상 속에서 표시해드린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경계를 보여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더라도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으로 이어진 도로가 너무 좁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다른 분의 사유지로 포함된 상태라 어느 정도 분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의 지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매도 시에는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니 무조건 저렴하게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443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18-2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700만원이고 현재 수해 유찰로 인해 3,000만원에 진행 중이지만 무조건 유찰을 거듭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4회차엔 2,400만원, 5회차엔 1,900만원,
6회차엔 1,5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13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도지정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7.3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목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55년 6월 30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는 모두 등재되어 있지만 증축된 부분에 관련해선 별다른 내용이 없어 추가적인 양성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소재하는 토지로 월곡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을 마을 내의 주택 및 주변으로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남서측으로 소재한 진입로의 폭을 고려할 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편이고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토지는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입니다. 지적도 상으론 맹지이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2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그리고 건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고 현황조사 당시 폐문부재 상태여서 보일러 설비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경매 등기 후 전입 신고된 분이 있으며 대항력은 없고 실제 현황도 빈집이기 때문에 별다른 권리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 중에서 건물 등기를 먼저 확인해보면 2020년 6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도 모두 동일한 상태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전부 소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뿐 아니라 다른 물건을 보실 때도 정말 상세하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리며 앞으로도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